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포럼인데 제가 그 발표를 하게 돼서 과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오승배 군이 말씀한 대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공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정말 몇천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기보다는 국제정치였습니다. 국제정치가 우리의 운명을 어렵게도 만들었고 또 국제정치가 잘 풀리면은 우리의 운명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에 특별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볼 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공부 시간이니까 잠깐 이론을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터졌다. 그것이 왜 전쟁이 났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세 가지로 공부를 합니다. 1. 히틀러 같은 깡패가 나타났으니까 전쟁이 나는 거야. 그 첫 번째 설명이 됩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깡패라도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힘도 웬만큼 있고 나치즘이라는 고약한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전쟁이 난 것이지.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 미국이 엄청난 지금처럼 강한 미국이 그때 있었다면은 히틀러, 나치스 있어도 전쟁 안 납니다. 못 나죠. 너무 큰 세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뭐 힘도 약했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국제 시스템.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틀러가 있을 때 지금의 미국만큼 센 나라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2차 대전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는 항상 그 세 번째 시스템을 강조하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다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이 우리가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지금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쓰는 지도인데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뭐 민주주의라고 얘기해도 좋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어느 국제정치학자한테 이 지도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거 곧 빨간색이 되고 말겠구만. 저거 곧 빨간색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 과거에는 소련 공산주의, 중공 공산주의, 공산 세력입니다. 지금 2025년에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통칭하여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영어로 유라시안 디ктatorships,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과거의 공산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무려 80년 동안을 요거로 버틴 거예요. 어떻게 저게 죽지 않고 버텼느냐? 네,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 국제정치학으로 말하면은 요 조그만 나라의 괜찮은 지도자가 이거를 다 깰 수 있는 힘을 우리 힘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잘 사는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한테 코가 꿰인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쟁 나면 이 나라 도와줘. 그것을 미국한테 정말 마치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80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앞으로 곧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이 동북아를 다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도 놓고 공부하는 것이 국제정책에서는 중요한데, 대한민국 이거 조그만 나라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종합국력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10위만큼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너무나 못살게 구는 세력이 많습니다. 어떤 정부가 주적이 어딨냐, 주적이. 주적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적이 없어요. 왜? 미국을 죽여버리겠다는 나라가 없으니까. 주적이 있는 나라가 지구에 두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적이 있고, 우리도 대한민국을 쓸어버리겠다는 세력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그냥 멋있는 사람들이 주적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를 지워버리겠다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고통인데, 우리가 통일을 남한도 통일하겠다, 북한도 통일하겠다, 통일 얘기하지 않은 남북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느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통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40만 젊은이가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6.25 때 한국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130만 대군이 와가지고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통일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두려운 겁니다. 왜?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국제정치에 철칙이 있습니다. 이웃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막을 것. 중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일본도 한국이 강해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국제정치 이론상, 파워폴리틱스 이론상 한반도 통일은 옆 나라들이 구조적으로 싫어한다. 지정하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네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망치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 망치는 중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안 하는 것이 중국한테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를 일본의 신장을 겨누는 칼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칼이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러져 있는 상태가 일본한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정책을 쓰는데, 그 통일정책이 맞기 위해서는 남한 더하기 북한의 힘이 중국이나 일본을 능가할 때, 그때 그 정책은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국제환경을 유리하게 바꾸는 건데, 그것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다. 뭐냐면은 중국이 막 힘이 크는데 사실 중국을 키워준 것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저거 힘이 커지면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착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깡패가 되고 있네. 차제에 손을 봐야 되겠어. 그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은 아닙니다. 적수는 아니에요. 적은 적인데 적수는 아니다. 근데 이 꼬마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해요. 미국이 이미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그 국무차관보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하면 핵 문제는 저절로 끝난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북한과 중국이라는 골칫덩어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 너 이거 망치라고 그랬냐? 네 뒤통수에 붙어있는 일본 너희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냐? 미국 사람들의 대전략은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그 망치, 그 칼을 내가 손에 쥐고 있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그것이 어떻게 반드시 미국 편이 되느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원교 근공, 그건 3,000년 동안의 국제정치학적 진리인데 먼데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은 지구에 일어난 전쟁이 약 한 15,000건 정도가 되는데 학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 15,000건의 전쟁 중에서 누가 전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붙어있는 나라가 한 데가 9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틀리는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적이냐? 우리 적이라든가 뭐 친구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무서운 나라냐?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무서움을 줄이는 것이 안보 정책입니다. 무서운 나라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나보다 힘센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손보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은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통일하는 거 무섭지만은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하는 것은 지지. 일본의 일본 시민단체에서 일본 정부한테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일본 정부는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 권고문까지 쓴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세계 정치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강 그 자체입니다. 바이든 때보다 미국이 더 세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세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정책은 중국의 패권도점을 제압하겠다는 대로 전부 일치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란이 맞았는데 아픈 것은 중국입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갈등 구조는 거의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이다. 더 크게 봐서 21세기 지구적 갈등 구조는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 G7, 인도, 호주,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게 한편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세력이 몇십 년 전에는 공산진영, 지금은 유라시아의 독재국가들. 이 유라시아의 독재국가는 누구냐?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그 네 나라하고 나머지 자유진영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아주 쉽습니다. 이번 싸움에 자유진영이 이기면 우리는 통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표시하면은 우리가 한때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 그 미국은 우리의 그 안보를 책임져주고 중국 가서는 돈을 벌지. 이런 시대가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사이가 좋을 때, 아주 친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갈등이 덜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안미 경중이라는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구호를 외쳤고, 그 구호가 작동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는 지나고 있다. 다 지나가지고 미국이 본질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야 말겠다. 중국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도전하는 강대국의 반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의 반열에서 탈락되면은 북한의 뒷배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때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잘 안 지내고 북한이나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지난번 정부가 아마 지지난번 정부죠. 그렇게 좀 낭만적으로 국제 정치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정말 생존을 놓고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양다리 거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한쪽을 편들어야 되는데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기는 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는 힘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누가 이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G2라는 말을 써요. G2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한국인들만 유난히 중국을 G2라고 말하며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미국 힘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몰락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미국이 몰락한대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미국의 힘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25에서 30% 사이입니다. 미국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내려간대.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미국 학자들 중에서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러다가 우리 몰락한다라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몰락했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1990년서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힘은 항상 25%에서 한때는 30%도 넘은 적도 있습니다. 경제력 기준으로. 미국의 힘은 항상 비슷하게 금년 현재 세계의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국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시아 중국이 올라갔는데 미국의 비중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유럽의 비중을 까먹은 것이다. 유럽은 미국보다 거의 2배 잘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균형을, 힘의 구조를 정확히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소식이 트럼프가 헤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놀트라는 사람이 방송 신문들이 다 실패했다, 다 틀렸다. 트럼프는 국민들이 53% 잘한다고 얘기했다. 4% 올라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LA에 폭동이 났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데 그 폭동이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를 미국 이민국에서 잡으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덤벼든 것이지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향한 반트럼프 폭동이라고 우리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 해병대가 가서 진압해 버렸습니다. 진압한 다음에 여론조사했더니 3%가 더 올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56, 이거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일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50% 이상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미국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미국 국민의 50%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스무센이라는 미국에서 최고 가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29년째 지금 그 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29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50%다에 도달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이라크에 딱 때린 다음에 우리는 뭐 헌법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미국은 국회에서 선전포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없이 했다. 미국은 1942년 이후에 선전포고를 하고서 한 전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뉴스들을 막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처음으로 50%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에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50%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좋아하는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세계의 그 힘의 구조를 본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축구한 기억들 나시죠? 여기 어르신들은 보면 중국이 뒤에 있고 러시아가 골키퍼고 나머지가 다 미국 선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늑대 한 마리하고 토끼 한 마리하고 여우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셋이 지나가다가 전부 다 구덩텅이에 빠졌다. 여우가 말하는 겁니다. 늑대 선생, 토끼부터 잡아주세요. 그랬는데 그 늑대가 여우를 먼저 잡아먹었다. 냉전 시대 때 늑대는 미국이고 여우는 소련이고 중국이 토끼였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여우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러시아예요. 근데 또 빠졌어. 구덩텅이에. 이제 늑대는 여우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여우가 중국이에요. 그 얘기를 푸틴이 재밌게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푸틴이 한 말이 또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일은 여우와 토끼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닌 거로 쭉 오랫동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 아주 대단한 학자님이신데 독일 통일됐을 때 물어봤어요.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한다. 미국이 도와서 소득이 경제력이 강해서
소득이 단결력이 좋아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소득이 둔하고 소득의 단결력은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원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다. 그리고 한국에도 똑같다. 한국에도 똑같은데 미국이 지원이었으면 결코 한국이 통일할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반도 지도 봤을 때 미국이 6.25 때 통일시키려고 그러다가 중국이 내미는 것을 보고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60년, 70년을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말 안 들어요. 북한도 아주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손에 비록 흙이 묻는 일이지만은 미국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인데 이분은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국제정치학자가 절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 특별히 이쁘기라기보다도 우리의 대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나라다는 그 얘기죠. 독일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헬무트 콜 수상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중요성이에요.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독일은 말이죠. 미국만 들락날락했어요. 형님 통일 좀 시켜주세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길길이 뛰고 반대하는 겁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눌러준 겁니다. 그 반대를. 독일이 그래서 미국의 힘을 자기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중국을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도 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2011년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중국은 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이 헤매는 이유는 다 중국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미국이 키워주면은 중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살면 민주주의가 되고 중국은 공장이고 미국은 시장인데 그 중국이 크는 게 뭐가 나빠? 시장이 크는 게 공장이 크는 게 뭐가 나빠? 우리는 싼 물건을 사다 쓸 수 있잖아.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사던 생각인데 트럼프는 아주 중불나게 웃기지 마라. 중국이 돈이 많아지면 우리한테 대변든지 우리랑 좋은 나라를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이번에 증명된 것은 돈이 많아진 중국이 전혀 민주화로 가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시진핑이가 증명을 한 것이죠. 지금 미국의 전략이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포위가 미국 전략인데 중국이 지금 뭐 다 미국이 파란색이나 미국 편이에요. 키르기스탄 같은 미국 기지도 있습니다. 쫙 미국 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국 포위 작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 북한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이 완성이 됩니다. 북한 파란색, 남한 파란색. 그게 통일이에요. 시스템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대전략,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우리의 통일하고도 그대로 가는 방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중국 봉쇄에 협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대전략, 꿈의 전략을 이룰 수가 있다. 미국 사람들 한반도 소중해. 이게 참 이승만 박사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이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이거 너무 소중해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번에 미군 사령관이 그랬죠. 얘는 깔아앉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해 바다를 중국이 자꾸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야 얘가 항공모함인지 모르니라고 중국한테 맞받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를 대단히 소중하게 치고 한반도를 린치핀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린치핀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뭐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이 축이 있고 거기다 바퀴를 다는데 운마차 바퀴 그 끝에다가 뽕을 하나 달고 거기다 핀을 하나 꽂습니다. 이 핀이 빠져나가면 바퀴가 떨어져 나가요. 그걸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바마가 처음 얘기했는데 린치핀에 해당되는 나라가 지구에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은 인도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이거 없으면 미국이 대전략을 지금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이 중요해졌고, 그건 우리 선배님들이 몇십 년 고생한 결과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도 아주 현실적으로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할 것, 이란을 봉쇄할 것, 중국을 봉쇄할 것, 일본을 강화시킬 것, 중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인도를 강화시킬 것, 중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아주 노골적인 전략을 학자들이 이제 조언을 했고 대통령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놀랍게도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둘 다 적이지만은 중국하고는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힘의 논리상 더 큰 세력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주적이야. 얘는 우리가 이 둘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갈라쳐야 돼.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하고 러시아 갈라치기입니다. 1기 때 러시아랑 잘 지내니까 미국 사람들이 푸틴 같은 깡패랑 잘 지내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깡패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놔두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뭐 원칙을 한 것이죠. 적은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근데 중국이 미국 힘의 진입상으로 6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66이 된 것은 2023이에요. 근데 2025년 예측은 64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힘보다 중국이 올라가는 힘이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찬스를 보는 것이죠. 제가 도표 하나 갖고 왔는데 2008년에 그때 미국의 레먼 브라더스라는 그 월스트리트이 붕괴되면서 그때 수많은 지식인 정치가들이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나가는 모양이구나.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왜? 앞으로 미국은 앞설 거 아니겠어? 한 30년 되면 앞설 것 같아.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미국은 천천히 발전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세였습니다. 뭐 기자들도 교수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2008년 그 레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강남에 있는 바로 이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거기 엘리트 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00% 중국이래요. 내가 아닙니다. 30년 후에 미국이 1등 올 확률은 99.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00년 넘어갑시다. 100년. 2100년에는 누가 1등일까요? 그랬더니 중국이 1등이다가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2100년은 미국이 1등일 확률이 100%는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은 10% 성장, 미국은 3% 성장.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위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이 1등이 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1등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말 맞습니다. 미국을 모르고 국제정치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이때 가서 중국하고 싸우면 전쟁해야 되는데 3차 대전. 아직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깰 수 있을 때 중국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명간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대통령 당선되고 1년 후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그냥 뭐 노골적으로 보면 중국의 등뼈를 분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8% 성장이 그냥 갑자기 2, 3%로 꺾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해입니다. 여기 2018년도로 지금 보니까 나왔죠. 역사의 진리입니다. 미국의 아주 괜찮은 저 사람 한번 제가 만나봤는데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군 육군 장교더라고요. 자기 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전략가인데 패공국이 지금 미국이죠. 도전국 중국이죠.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미국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느 날 미국이 중국한테 밀릴 테니까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 역사적으로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피비 나는 전쟁들은 전부 앞으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가지고 1, 2등이 싸운 거다. 미국이 중국이 더 크기 전에 껴버릴 거다. 이거죠. 이 만화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이 따라와서 뛰는데 미국이 얼굴을 패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올림픽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중국이 맞을 짓을 하나 했습니다. 퀴즈 한번 낼게요. 왜 미국이 중국을 때릴까 저기서? 네? 통화에 도전하였고 도미니언 등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방해. 아 그거 이제 너무 고상한 학자적인 답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은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 달고 뛰어? 134, 134 이것이 얻어 터지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우리 삼성전자가 열심히 핸드폰 만들어내면은 정말 돈 개발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중국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반값에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맞아야 돼. 이 만화가들이 머리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관세 전쟁할 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지금 치명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 중국이 서다가 꺾인다고 그랬죠. 이미 그 이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아주 괜찮은 학자들인데 중국이 지금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피킹 파워 트랩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간다는 싸움이에요. 왜? 앞서면 되니까. 중국의 정책을 잘 보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꺾이는데 앞으로 계속 꺾여서 내려가면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을 해야 돼. 지금 중국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대만 점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맺는 중국의 힘이 빨리 오르다가 꺾어지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다라는 그 이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피킹 파워, 중국의 힘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요 시계를 잘 지나면은 아주 좋은 세대가 봅니다. 중국의 힘이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도표를 제가 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중국이 막 빨리 크는데 미국보다 훨씬 쭉 크다가 2018년에 트럼프한테 한번 얻어맞는 바람에 고도성장이 꺾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는데 바이든도 보니까 트럼프 정책을 대략 받아들였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코비드. 중국이 만든 병인데 그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중국이 꺾이는데 트럼프가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큰 망치 가지고서 아예 꺾어버리고 있다. 중국은 운명적으로 세계 챔피언에서 이제 탈락합니다. 도전 반열에서 중국이 도전 반열에서 탈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아주 괜찮은 그런 그 조건이 형성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하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국제정치학자들이 개발해놓은 이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만큼 힘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나 국제정치 안 할 거야. 왜? 건드릴 나라가 없으니까. 나 이제 손 띄고 올 거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현상은 유지해야지. 트럼프 이길 때 현상 유지인데 트럼프는 또 경제에 밝으니까 너 돈 좀 내라 그러면 지켜줄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에 몬테이로라는 박사님이 말한 건데, 셋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혼자 1등하는 겁니다. 2등 없는 1등. 그 2등을 저쪽 뒤로 밀려나야 돼요. 그 2등이 중국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헤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이거 갖고 싶어, 그린랜드도 가지고 싶어, 파나마도 찾아오고 싶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무한 제국주의자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캐나다 정부를 중국이 통제한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캐나다 정부, 캐나다 국민들은 엄청 반중이에요. 근데 캐나다 정부가 친중입니다. 즉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린랜드 이거를 미국이 장악하면 북극 전체를 미국이 장악하는데 여기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가져가겠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파나마 조그만 문화지만은 그 나라도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인데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든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쓰다가 1달러 주고 너 다 가져가 그러고 그거로 파나마가 돈 벌고 살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를 지금 컨트롤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그냥 알아듣기 좋게만 해요. 우리는 파나마한테 그 운영권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올 거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군사력도 사용할 건가요? 사용할 거야. 왜냐면은 중국군이 거기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차제 2등이 없는 1등이 되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은 세계 어디에도 개발이 안 되고 없어요. 캐나다 뭐 이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뭐 전 세계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각 나라들을 어떻게 지금 잠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든창 박사 뭐 한국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중국이 미국을 부셔버리려고 한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이란 만든 거 보셨죠?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요 한 집이 없어집니다. 한 집. 아파트 단지에서 한 집 없어지고 멀쩡해요.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끄림이 그 위층돼 있죠. 이게 바로 침실에서 미사일 맞고 잠겨난 사람 죽었습니다. 요새 미국의 미사일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30cm 원 안에 들어갑니다. 1000km 이상 날아가서 30cm 원이면은 이제 미사일로 사람을 암살하는 거예요. 김정은이처럼 가슴 넓은 사람은 30cm가 훨씬 넓죠. 이번에 이스라엘 작전명입니다. 참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자랑스러운 종교인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작전명이 Rising Lion, 이제 일어서는 사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움킨 것이 이란입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마지막 결론을 내주고 있죠. 맨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혼자 있다는데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맹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X에도 가끔 가다 보면 그 엉터리 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올렸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마크 레빈이라는 사람은 뭐 미국에 알아주는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썼어요. 이란은 지금 석유와 가스가 없다. 이들 저장시설이 폭파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세 군데를 때렸습니다. 1. 핵시설, 2. 미사일 발사시설, 3. 장군들, 핵과학자들, 4.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란의 석유 저장시설. 왜 석유 저장시설을 때릴까? 중국으로 가는 석유가 이란 석유가 거의 80~90%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석유가 이제 없어요. 비었다. 이게 이 전쟁의 의미입니다. 또 미국 이스라엘 내세했던 사람이 이란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반격하고 약간의 피해를 주고 있지만 항복 외에는 희망이 없다. 지금 뭐 항복, 그 사람들 근데 항복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미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악마랑 싸우다 죽으면, 사탄과 싸우다 죽으면 그 사탄이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염라대왕 거치지 않고 그냥 천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건 죽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는데 4월 2일 날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가, 미국은 중국 물건에 34% 붙이고 중국은 67%.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트럼프가 140으로 올려놓고 중국은 따라서 120으로 올려놨습니다. 중국이 당할 수 있나요? 조금씩 같이 내립시다. 그래서 115씩 내려가지고 미국은 중국 물건에 30%를 붙이고 중국은 10% 붙이는 거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놀랍게도 비겼다고 나오든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비긴 거예요? 중국이 2배 관세를 붙이다가 지금 결론 내린 거 보니까 미국이 3배를 붙이고 여기서 10%라는 의미는 중국은 미국 물건을 거의 그냥 사는 거가 돼버린 겁니다. 못 버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래서 뭐 어디 보더라도 끝장난 중국 경제, 뭐 경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 끝나고 정치 끝나고 지금 다 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 장군들 뭐 최근에 없어진 장군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MIA, Missing in Action,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어지다니 시진핑이가 세게 센 모양이야. 자기 왼손도 다 자르는 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시진핑의 왼손을 자른 사람이 이 사람은 3인자인데 2인자 장군이 자르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와 이게 중국이 이제 지금 시진핑이가 가는구나. 맨 처음에는 시진핑이가 세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장면을 그대로 갖고 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3인자까지 자르고 있다. 자기 군사력을 시진핑의 장군들은 전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짜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날리는 사람이 짱요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까 저 사람 없어진 다음에 저 위에 그 공군 목장 입은 사람이 별넷인데 저 사람이 며칠 전에 뛰다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암살이라고도 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만약 살아남아가지고 중국의 지도자가 됐으면 또 한 번의 등소평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소평을 화나게 한 것이 뭐냐면 등소평이가 이제 중국은 소강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먹는 거 걱정 없고 나라가 안정되는 삶이다 그랬더니 리커창 경제부총리가 무슨 소강사회입니까? 인구 9억 명의 중국인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고 사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 중에서 커피를 평생 못 먹어본 사람이 5억 명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의 95% 정도는 길거리에서 국수 사 먹을 때 달걀이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달걀을 넣어서 먹을까가 고민되는 사람들입니다. 통계학으로 중국인의 9억은 하루에 우리나라 돈 10,000원으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했다고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요 며칠 전에 죽었다가 아니라 죽였다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수영장에다가 동물을 풀어놓은 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인이 자기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소련에서 나온 러시아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시진핑에는 이제 힘이 끝난 것 같아. 거의 확실해. 바로 뭐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아프다는 뉴스도 있고 아프다는 거는 저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 가족은 안전을 책임져 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내가 물러나는데 아픈 거로 해달라. 아파서 물러나는 걸 해달라. 그런데 이런 그 유일 독재 권력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번 정권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독재라도. 여러 사람이 독재하는 거는 1인 독재보다는 훨씬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서방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거 북한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 국회 와서 북한은 김정은한테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개과천선하면은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언급을 한 건데 미국이 어느 나라를 얘기할 때 지옥이다 천당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정권을 교체하고 맙니다. 지금 미국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은 안 된다예요. 김정은은 안 된다고. 그 천당 지옥. 그 외교 정책에 천당 지옥 찾는다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가면 안 돼. 너의 아버지가 천당 만들려고 포문 잡았는데 결국 누구도 못 갈 지옥을 만들고 끝났어. 그렇지만은 너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 보세요. 영어로 읽으면 더 무섭습니다. Yet, 그러나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렇지만은 정신 차리면 도와줄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군이 6,000명 죽었다고 나와요. 11,000명이 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주일에 500명씩 죽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라크 같은 데서 1년에 수십 명 단위로 전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500명. 북한이 가서 참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한테 괜찮은 얘기가 오는데 트럼프 찬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을 350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헤리티지 같은 데서는 400척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현재 290척이에요. 60척을 더 만들어야 돼. 근데 60척을 만들 공장이 없어요. 미국은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걸 다 다른 나라한테 줬거든요. 옛날에 마음이 좋을 때 중국이 만들고 한국이 만들면 좋지. 싸게 잘 만드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 없앴어요. 근데 군함을 지금 만들려다 보니까 없어 공장이.
그런데 중국은 저렇게 미치듯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딜레마, 아무리 미국제 군함이 좋다 하더라도 중국의 떼거리로 몰려오는 것을 이기려면 군함을 훨씬 많이 지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군함 만드는 조선소가 없으니 어떡하냐. 요거 CNN 방송이 미국의 반트럼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들이 바로 이런 군함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군함은 미국제가 아닙니다. 얘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한 배가 세종대왕 함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고, 중국이 3대 만들 동안 미국은 한 대밖에 못 만드는데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 말이요, 부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국한테 배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부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군함 만들어 주게 생긴 거예요. 이 찬스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놀라운 거, 중국이 세계 선박의 50%를 중국이 만듭니다. 50. 한국이 28을 만듭니다. 한국도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이 보기에 중국이 배 만드는 건 좀 반칙이에요. 어떻게 그 값의 배를 만드니? 너 보니까 배 만드는 사람한테 월급 안 준 것 같아. 월급 안 주고 배 만들면 이거는 장사의 룰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모든 중국제 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배, 여기다 영국 깃발 달고 프랑스 깃발 달고 관계없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세금 받겠다. 큰 거 150만 불 받겠다. 22억 원 받겠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독일 항만 회사가 중국 배를 만들고 있다가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하는 바람에 그 배를 예약 취소하고 한국한테 새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 한 60조 정도 한국이 주문을 지금 받는데요. 그리고 퍼센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50, 세계 배에 우리나라 28%라고 그랬죠. 지난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수주받은 양이 세계의 55%입니다. 이게 한국이 지금 당면한 기회다. 미국이 뭐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을 저거 바치공항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선박에게 거액의 입항세 행정명령 작성 중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서해바다에 124도라는 선을 긋고서 우리 배가 나가면 중국이 쫓아요 와서. 이런 거는 국제법 반칙입니다. 이 바다 전부 다가 여기 영해 22km 빼고서는 인천 앞바다 22km 빼고서는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금을 거놓고서 우리 배 못 오게 하고 여기다가 공동수역에다가 중국이 이상한 시설물 설치하고 중국은 우리한테 어느 측면을 봐더라도 위협이지 뭐 전략적 동반자라든가 친구는 아니다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정말 100% 찬성합니다. 이번에는 선거가 빨랐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못하고 했는데 지난 7년, 8년 전에 우리나라 그 제일 큰 정치학연구소가 통일연구원인데 거기서 국민들의 대미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서 정치 성향까지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93.9%가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의 96.4%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느 경우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가 되는 이런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친중이 좀 많습니다. 캐나다도 그렇다고 그랬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반중인데 정치가들이 친중이다. 그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로비라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된 여론조사인데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호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독일, 영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을 7번째로 싫어하는 거로 우리 국민이. 여기 10나라 중에서 쓰지 못한 나라 여기 봤습니까? 10나라가 전부 세계의 10대 모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생각 이것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일본, 호주가 동률 1위인데 일본을 앞에 쓴 이유는 일본은 중국이 싫다가 87, 호주도 87인데 좋다가 11, 호주가 10이 나오는 바람에 일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세계의 괜찮은 나라들이 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옛날에 고종이 지금 여기다 갖다 집으면 그때 120년 전 러시아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때 고종이 열렬하게 친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이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해. 이거가 러시아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 일본 보고 가져가는 게 훨씬 나아. 라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나라 뺏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환경 잘 이해해야 되고 세계의 주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요 분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국제정치학자인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예요. 이분이 2014년에 서울 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네 곧 통일할 것 같아. 언제요? 그랬더니 그건 말 못하고 그냥 곧 통일할 것 같아. 그리고 너희가 통일하면은 한국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거야. 오늘 통일하면은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인구가 같고 프랑스하고 구사리 같은 나라가 됩니다. 경제력은 북한이 하도 보잘것이 없어서 우리가 100, 북한이 1.7. 그래서 통일을 하면은 경제력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북한이 빈땅이기 때문에 통일되자마자 북한은 17% 성장하는 걸로 칩니다, 학자들이. 그럼 남한도 9%가 돼요. 그렇게 캘큘레이터를 찍어보면은 5년째의 영국이 나옵니다, 경제력으로. 통일 후 5년 만에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구, 또 뭐 경제력, 군사력에서. 그런데 통일은 우리한테 또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냐? 우리가 고속 성장을 30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30년 더 할 수 있어요. 북한이라는 맨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의 매지 나라가 세계 2위가 된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니네가 통일하면 강대국이 될 텐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이거 여러분들 2014년 어느 날 나온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두 군데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물어보니까 만주는 아마도 너의 통일 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주가 우리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몽고하고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국토는 시장을 변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국토는 시장을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토가 영원한 줄 알아요. 바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자기가 2040년에 92살밖에 안 되니까 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예측이 많이. 미래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2040년에 92세는 건강해요. 그분이 다 좀 열심히 이 날을 기다리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네. 네. 일단 강희진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강의신인데요. 시간이 약간